짐 로저스는 작년 여름부터 금과 은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 편집본이 아닌 준비된 컨텐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2주일이나 됐네요. 각설하고 이번 주제인 짐 로저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짐 로저스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짐 로저스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더불어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리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짐 로저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로저스는 다른 투자의 대가들보다 많은 예언을 하였고 발언이 매우 직설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은 항상 결과를 통해 평가받는 일이 많은데요. 문제는 최근 예언이 틀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향후 50년간 최고의 투자 상품은 원자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딱 그때부터 원유 가격은 3분의 1 토막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 자체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인데요. 투자 관점은 장기로 보되 투자 자산은 매우 공격적인 자산들로만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로저스는 북한, 중국과 같은 독재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 해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거의 사기꾼이나 허언증 환자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죠. 허나 현역 당시 약 10년 동안 4200%라는 미친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또한 약 50년 이상 투자시장에 머물며 수많은 경제 위기들을 겪어온 투자의 구루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시장에서 최소 20년 이상 보여줄 수 있는 투자 성과를 가진 투자자의 이야기라면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로저스는 현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것에 투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8월 20일 로저스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뷰를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로저스는 현재 미국은 너무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자는 미국은 이 많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부채라는 것은 결국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가 너무 많은데 갚아야 할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만기가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갚아버리면 되지 라는 이론입니다. 마치 예전에 카드 돌려막기라고 비유하면 딱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을 학계에서는 MMT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불리죠. 여하튼 짐 로저스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분명 MMT는 시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통화는 약화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시도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제 충격이 오면 항상 정치인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을 자꾸 찾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이런 것 같았습니다. 경제라는 친구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병을 고치려면 최소 몇 년에서 십수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쓴 약을 먹어야 하며 힘든 재활치료를 해야 되죠. 허나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보니 사람들이 저 의사는 쓸모없다고 평가하고 당장이라도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경제를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사라면 차라리 진통제를 먹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감쪽같이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정책만을 고안하고 있다고 짐 로저스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인과 학계와 관료들은 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금은 야만적인 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제는 더 이상 금은 화폐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과 은은 야만적인 유물일 수도 있지만 역사를 통틀어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항상 금과 은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로저스는 작년 여름부터 금과 은을 사기 시작했고 지금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인터뷰인데 5월
5월 9일의 인터뷰에서는 흥미로운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는 로저스에게 향후 3에서 5년간 투자한다면 원유와 금 중에 뭘 살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로저스는 뜻밖에도 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금에 비해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로저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로저스의 말을 듣고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금과 은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토대로 생각한 거지만 로저스의 견해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정치인들은 결국 대중의 의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충격에 있어서는 단기적이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을 사용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인데요. 만약 다시 한번 경제 충격이 온다면 사람들은 MMT든 뭐든 막대한 부양책을 쓸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MT는 시행될 것이라는 부분에 먼저 동의하고요. 다음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모든 통화는 약화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말의 뜻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결국 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아닌 진통제를 쓰는 것이다 보니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는 악화되고 돈의 가치도 떨어지니 결국 주식과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물가만 상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왜 로저스는 2008년에 앞으로 50년간 최고의 투자 자산은 원자재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아실 것인데요. 따라서 원유, 금과 은, 그리고 농산물과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로저스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서 앞으로 세상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도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로저스는 2008년부터 원자재를 계속 샀어야지 다른 건 하나도 안 사다가 왜 작년부터 금과 은만을 사기 시작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원자재들이 급등하기 이전에 먼저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로저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분명 충격이 오면 달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화폐 수명의 끝에 와 있는 신용화폐가 곧 끝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달러의 종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화폐 시스템이 끝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본다면 이번 위기 때는 왜 굳이 무제한 양적 완화에 회사채 매입에 주식 매입 등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정책들을 사용하였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하는 정책인 MP3 정책이 시행되었을까요? 이것보다 심했던 위기들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때는 화폐의 수명이 충분했기에 금리만 내려도 충분히 해결 가능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기에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쓸 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화폐가 끝을 맞이하게 될 때는 항상 금과 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을 진짜 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금과 은을 담보로 한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는 방식도 있었죠. 인터뷰에서 로저스도 이와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3대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도 추앙받을 때도 있었지만 퇴물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욕먹을 때도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투자시장에서 살아남았으며 또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투자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필요가 있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짐 로저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얻으셨나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